야권에서는 초선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가뜨리는 탈레반들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과연 이제 윤희숙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서 깜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제는 이낙연 후보 만났고 어제는 박용진 후보 만났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분이 대선에 나설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재보선 때 여기저기서 추천이 많았는데 고사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선 출마 뉴스가 나온 겁니다. 직접 만나보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놀랐어요.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재보선 때 그때 손살에 치시는 거 보면서 아직 이분이 이제 이런 선거는 좀 꺼리시는구나, 관심 없으신가 보구나 이랬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도 맞으시고요. 일단 서울시장은 또 어떤 생각이나 비전의 싸움이라고는 전 별로 생각을 안 했고, 또 제가 또 미숙하고 정치적인 자산도 없고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몇 달 더 지나 보면서 이 대통령은 훨씬 더 생각과 비전의 싸움이어야 하고, 그 면에서는 정치적인 자산이나 뭐 투표 선거 이력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부수적이겠다, 이런 제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서울시장 재보선 어떤 전략 싸움, 조직 싸움 이쪽보다 이게 이제 강했다면 대선은 비전 싸움 아니겠느냐. 이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얻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윤희숙 의원 하면 대중에게 가장 강하게 각인된 게 임대차법을 반대하는 국회 연설, 그거 아니었습니까? 윤 의원 트레이드마크는 경제예요, 경제. 실제로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네네. 근데 국민의힘 안에는 이미 유승민 전 의원도 전문가고, 범야권으로 하자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좀 준비 중이라는 얘기 들리고. 네네. 그런데 왜 굳이 초선의 윤희숙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아니, 아직 의사를 안 밝히신 분도 있고요. 근데 경제 통인이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것을 생각의 싸움으로 이 대선판을 몰고 갈 수 있느냐는 전 딴 문제라고 봐요. 자신의 전공이 무엇인지하고 저는 크게 관계없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 이번에 돌아오는 대선이 지난 5년 전 선거도 사실 생각의 싸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10년 만에 돌아오는 이 생각의 싸움을 생각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경연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못 받았어요. 이번에 그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기여해야 되는, 이 21세기 한국에 제가 기여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죠. 생각의 싸움, 달리 말하면 비전 싸움이 돼야 한다. 네. 거기에 내가 일조할 수 있겠다, 일조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빈 공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지금 굉장히 주자들도 많고 그분들이 치열하게 정책 내놓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치 시작한 1년밖에 안 됐지만, 그 1년 전에까지 제가 정치를 바라볼 때, 저렇게 정치공학적인 계산만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로부터 고개를 돌리게 하는 원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이 나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 얘기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느낄 때 우리 정치는 배꼽이 배보다 더 큰 상황이에요. 배꼽이, 그러니까 정치공학이 실질적인 정책을 더 넘어서는 국면이다. 압도하죠. 압도해버려. 그러면 오늘 짧은 인터뷰에 정치 철학을 다 보여주실 수는 없겠지만, 윤희숙은 이것이다, 윤희숙의 비전은 이것이다, 한마디의 슬로건으로 정리한다면? 미래다. 미래다? 네. 너무 큰 얘기인데요. 조금만 자세하게.
뭐 출마 선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직함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를 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걸 정직하게 얘기하는 정치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와 희망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고쳐나가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그렇죠. 문제인가를 솔직하게.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죠. 지금 제가 정치공학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정책에서도 우리 안에 많은 굳은 살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청년들의 미래가 안 보이는데 그 굳은 살의 얘기를 하지 않고 정치가들이 장밋빛 얘기만 하는 것은 매우 정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마 선언문 보니까 네네. 이 정부를 탈레반에 비유하셨어요. 탈레반 정부. 네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무장 테러 조직인데 탈레반은 표현이 너무 거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무장 탈레반 세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탈레반은 그게 아니고 원리주의자들이죠. 경전에 나오는 원리주의만 머리에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실제적인 그 정책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임대차법으로 이름이 알려졌다고 그랬지만 사실 그 연설의 그 핵심도 이런 원리주의적으로 국민의 삶을 망치지 말라는 거였죠. 어떤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당신들만의 도구마로 왜 국민들 1000만 임대차 인구를 왜 괴롭히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가 이번에 이 탈레반 얘기로 출마 선언문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 부동산 정책 외에 어떤 다른 분야에서도 좀 탈레반의 느낌? 그러니까 원리주의가 뭔가를 좀 압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분야가 또 있습니까? 뭐 대부분 저는 지금 그 국회에서 기재위에 있는데요. 예. 대부분 느낍니다. 그 뭐 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에서 그렇고요. 그 사실은 그러니까 지원 정책에서도 사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 부동산 정책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그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어제도 민주당 후보들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 정말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모든 후보들이 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부동산 실패에 대해서. 예.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실패한 원인이라는 것이 뭔가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서 자신들의 도구마를 시장에다가 지금 강제한 것 때문인데 그 방향을 그대로 더 극단으로 몰고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제가 비판하는 포인트인 거죠. 더 극단으로 몰고 나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여당 후보들 어제 TV 토론하는 거 쭉 보면서 그 여당 후보들 중에 윤희숙 의원의 표현대로 탈레반스러움이 느껴지는 후보, 좀 걱정되는 후보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딱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하지만 지금 그 부동산 공약에 나오면 세제를 더 많이 걷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어느 하나라고 얘기하기 뭐하다는 얘기죠. 세제를 더 극단으로 꽂겠다. 땅 소유를 갖다 제한하겠다. 특히 지금 그 가장 선두에 계신 분은 무슨 아파트를 잔뜩 정부가 쟁여놨다가 가격이 오르면은 시장에 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재명 지사, 예. 이게 무슨 정부미도 아니고 아파트를 쟁여놓고 놀리다가 가격이 올리면 시장에 풀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이게 허무맹랑함에다가 원리주의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제 감당이 못할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윤희숙 의원이 우려하시는 그 탈레반스러움이 거기서 좀 느껴지신 거예요, 정부 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얘기하는 절대로 시장의 흐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구마가 머리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표는 또 받아야 되니까 아주 파퓰리즘과 원리주의가 합쳐져서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기본소득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원리주의라고까지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좀 물러선다는 표현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전혀 또 극단의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원리주의라기보다는 전혀 어떤 원리 없는 포퓰리즘이죠. 그러니까 그 후보께서는 양극단의 그 안 좋은 점을 아주 고루 잘 갖고 계신 거죠. 두 분이 만나서 한번 토론하셔야겠는데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마련되길 바라고 한 가지 더. 어제 유승민, 하태경 의원이 이 두 분도 다 대선 출마 선언하신 분들인데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보였어요. 당 차원의 어떤 대선 공약으로 이 여가부 폐지가 올라서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의원님은? 이게 딱 칼 자르듯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가부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심을 그러니까 잃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국민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인심을 잃었냐면 그 성추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요. 이 여가부가. 그리고 그 윤미향 씨 사건처럼 그 여성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은폐, 축소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가부가 어떤 여성을 위해서 또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부처라는 믿음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양성평등이라고 이름을 달리해서 위원회로 올리겠다, 부처를 없애겠다 이런 대안이십니다. 네. 이런 대안은 저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인구를 포괄하고 그리고 다른 부처랑 그 충돌이 생기니 이것을 위원회로 올리겠다. 이건 검토할 만한 일인데 문제는 그거 말고도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청소년이라든가 그렇죠.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 성폭력 이것에 대한 그 보조 같은 것은 아직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여가부를 여기다 떼어놓은 이유는 다른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떼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여가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 기능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상이 따라야 됩니다. 여가부가 사라지면서 비게 되는 그 그렇죠. 기능의 공백들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걸 네. 위원회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잘하고 만들 것이냐 부처로 하되 부처의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좀 더 분명하게 줘서 잘하도록 만들 것이냐의 두 가지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두 분이 말씀하신 어제 얘기만으로는 네. 이 두 가지 대안 중에서 한 가지 대안으로 미리 정해야 한다는 근거를 느끼질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윤희숙 의원은 약간 좀 다른 결이시네요. 그렇죠. 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여가부 지금의 여가부가 문제 있는 건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죠. 폐지냐 아니면 더 잘하도록 만들 것이냐의 문제는 토론해봐야 된다. 그렇죠. 오케이. 이건 토론해봐야 됩니다. 토론해봐야 되는 문제니까 오늘 결론을 내리진 않겠고 좀 열어놓고 몇 개월 전에 윤석열 전 총장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서로 입당해라 뭐 좋은 덕담들 주고 받으셨을 텐데 네네. 경쟁자 되셨어요. 그렇죠. 네. 네. 경쟁자로서는 윤 전 총장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말씀이요? 네. 글쎄. 아니, 저는 윤 전 총장님께서 이번에 출마선언문에서도 봤듯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권에 대한 분노라든가 정권 교체의 의지 같은 것을 잘 표현하시고 집결시키고 계시다고 봐요. 범야권에서 어마어마한 자산이죠. 굉장히 고맙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말씀을 한 말씀 드리자면 거기까지 끝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가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분노의 에너지를 긍정과 창조의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제를 경선 과정에서 윤 총장님하고 제가 선의의 경쟁으로 더 근사한 걸 만들어보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의의 경쟁하자. 국민의힘에 들어오셔서요? 그러면 좋고 그건 뭐 그러길 기대합니다만 또 그 총장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테니 어쨌든 범야권의 동반자인 건 똑같죠. 알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거는 당내 기대가 굉장히 큰 걸로 압니다만 일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어 보여요. 홍준표 네네. 의원이 뭐 망둥어니 뭐 숭어니 이거 발언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저는 홍 의원님께서 작정하고 하신 말씀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뭐 마음속에 있는 게 좀 나온 거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점프력의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숭어만큼 뛰지도 못하는 망둥어가 숭어가 높이 뛰니까 자기가 그냥 그렇죠. 같이 따라 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뜻을 알고는 그러면 내가 돌고래처럼 확 뛰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자기 정신 승리죠. 네. 정신 승리. 돌고래시군요, 그러니까. 돌고래,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홍 의원이 거기가 단톡방인지 모르고 그랬다. 또 이러긴 하시더라고요.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차차 또 토론의 자리 여러 자리 마련하도록 하지요. 윤희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출마를 선언한 분 윤희숙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